오늘은 우리가 뭐 안 좋은 일, 마음 상할 일이나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런 것에서부터 빨리 탈출하는 법, 그런 일들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지 않게 하는 우리의 심적인 대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안 좋은 일은 항상 일어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납니다. 뭐 부부싸움을 했다. 부부싸움을 했고 뭐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부모님이랑 다퉜다, 아니면 저기 처가 식구 또는 시댁 식구랑 다퉜다. 그래서 뭐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친구들이랑 다퉜다거나, 내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해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아니면 내가 자존심 상할 일이 생겼다. 자존심을 건 싸움에서 져버렸다. 그거는 뭐 하다못해 게임을 하다가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심적이 되게 괴로운 순간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뭐 여러분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람일수록 더 절실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계속 생각하고 떠오르면, 계속 생각나서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안 떨어져요. 머릿속에서 이거를 내가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뇌에 우리가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야지 하도 또 생각납니다. 그래서 억지로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생각이 사실은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사실은 안 나는 게 아니고 잠시 밑에 억눌러 놓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시간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다시 떠오르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사실은 신경 쓸만한 필요가 없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실수나 또는 재수가 없어서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수가 없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가 누구랑 싸웠다, 친한 친구랑 싸웠다. 그 친구의 그런 성향과 나의 이런 성향이 부딪혀서 꽝 하고 싸울 수 있죠. 그러한 성향들은 자기나 또는 그 상대방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과학입니다. 과학. 내가 어지간히 잘못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과학이에요. 다들 실수하잖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다들 싸우면서 성장합니다. 그게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렇게 해서 또 싸운다니까요. 친한 친구랑 그렇게 해서 싸웁니다. 나 주먹질도 합니다. 왜 50 양반들 주먹질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여자들끼리 또 뭐 삐져서 말 안 하고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나이 들어도.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그때 좀 그랬어야 했는데 하면서 자책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자책한다고 시간을 다시 시계를 뒤로 돌려서 그 상황이 되면 자책을 했다 손 치더라도 또 싸웁니다. 또. 그러니까 피할 수 없었다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자전한다고 해서 자기를 책망할 수는 없는 거죠. 햇빛을 보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햇빛을 받아서 죽었다고 칩시다.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내 잘못인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랑 관련되어 있지만, 나의 내재적인 성향이 있지만, 내재적 성향이 그 원인이었지만, 그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다 라고 빨리 생각을 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어난 내가 잘못했다기보다 나의 이러한 오랫동안 쌓아 올린 이러한 내재적 성향, 그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또 내재적 성향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일어날 일이었다. 일어날 일인데 그거를 자기 자신의 실수 또는 미비함으로 탓해서 책망해서 자기 자신을 매질하면 안 되죠. 매질할 이유가 없는 것,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죠. 그럴 이유가 없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일어날 일이었다. 두 번째, 전방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게 해서 일어난 일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는 하는데, 이거는 제 경험상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자기를 분명히 성장시키는 양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힘든 일들 있잖아요. 지금 일어난 속상한 일들, 또는 내 실수라고 생각해서 일어난 자기의 자책감, 이런 일들은 나 자신을 좀 더 조이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분이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이때까지 저는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랑 싸워왔고요. 그 중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 먹고 주먹질 한 적도 있습니다. 후회했죠. 엄청 후회했죠. 내가 그때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성향, 술이 별로 세지 않으면서도 술 먹고 이제 저지를 하는 성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랑 생각이 다르고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될 땐, 다른 말이 아니라 틀린 말, 도덕적 객관적 기준에서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될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이 성격이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상대방도 그랬겠죠. 상대방도 그랬으니까 문제가 이 사단이 났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양분이 됐어요. 술 먹고 싸웠던 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가 술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내 인생을 망치겠다, 그래서 술을 드라마틱하게 줄였습니다. 마시긴 마시는데요, 옛날처럼 막 저지레 할 정도로 이렇게 마시진 않아요. 많이 마셔야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에서 더 들어간다 싶으면 제가 알아서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더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때 기억을 상기하면서 술을 그렇게 먹지 않아요. 그런 거라든지, 저는 제가 세입자인데 저희 건물에 있는 세주랑도 싸운 적이 있습니다. 건물에 세입자랑 세주랑 싸우면 곤란하잖아요. 곤란한데 세입자는 약자니까. 근데도 싸웠던 적이 있어요. 싸웠지만 그때 이후로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래서 세주랑 잘 화해하고 또 지금은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서로 조심스러운 관계들도, 그러니까 세주 입장에서도 세입자 입장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세입자인저도 세주의 입장을 고려해 줄 이게 세주 입장에서 또 이런 게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맘상할 일, 곤란한 일, 이런 일들은 항상 생깁니다. 항상 생기고, 그거는 내재적인 성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로서 오늘이 아니라도 언젠가 터졌을 일들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책망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 삶의 자양분이 되어 나를 성장시킨다. 이 두 가지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이죠. 팩트죠.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으면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괜찮다, 이건 일단 내 잘못이 아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내 잘못이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더 득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니까 나를 레벨업 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르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말이 쉽지
처음에는 아픕니다. 우리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말이 있죠. 첫 번째 화살은 어디선지 모르게 날아와서 박혀요. 근데 첫 번째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보면 이제 두 번째 화살이 이제 뭐 두 번째 화살은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한테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이 날아와서 박혔을 때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나, 나는 왜 맞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내 스스로 쏘지 않는 거죠. 내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나에게 쏘지도 않고 그 방향에서 날아온 두 번째 화살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게 자양분이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은 케이스를 마주치면서 성장을 하고, 아동보호법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사람은 항상 어떤 케이스에서 곤란함을 느꼈을 때 그때 수정을 합니다. 자기한테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은 그 케이스를 통해서 자기가 이러한 성향을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호 그렇게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을 계속 매질할 명분도 이유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도움도 안 되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득이 돼서 돌아올 건데, 지금 투자한 100만 원이 내일 되면 200만 원이 돼서 돌아올 건데, 이 100만 원을 굳이 잃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당장은 아프더라도, 당장 아픈 거는 조금 참고요. 그건 뭐 며칠 가겠죠. 뭐 하루 이틀 가나 하는데 참고 개선이 됩니다. 그저께 그래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어제 사실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영상으로 찍을 수 있게 되고,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이 또 정립이 되고 공고해지는 것도 있어요.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어났던 일 자체는 별로 아름답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나를 좀 더 아름답고 객관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 덕분에 이런 영상도 찍는 거 아닙니까? 저 항상 그렇다.